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지금 드시고 있는 차는 무엇인가요? 예, 오늘은 그 스리랑카의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우리가 좀 들어본 적이 있을 건데 실론티라고 예전에 저희들이 마시고 했었습니다. 옛날에 그 스리랑카가 실론이라고 불렸습니다. 실론에서 만들어진 차, 그 차가 실론티였는데 지금은 스리랑카라고 알려져 있죠. 스리랑카에서 생산되는 차인데 딜마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라스베리라는 차입니다. 기본은 홍차인데 여기에다가 라스베리가 블렌딩 되어가지고 그 홍차의 맛에 굉장히 상큼한 그 라스베리의 향이 그리고 맛이 가미가 되어서 맛이 훨씬 더 상큼한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홍차라고 부르는데 서양에서는 레드티라고 부르지가 않고 그죠? 블랙티라고 부릅니다. 검은 차. 좀 개념이 좀 다르죠, 그죠? 예, 지금은 라스베리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예, 오늘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원장님, 보톡스 필러는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우리나라에 그 보톡스하고 필러가 그죠? 도입된 지가 거의 한 40년? 그죠? 전후 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 30년 전부터는 폭발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죠. 보톡스 필러. 두 개가 비슷한 것. 그죠? 사용 용도가 뭐 선택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의사도 환자도 보톡스 또는 필러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뿌띠 성형이라고 그죠? 가볍게 예뻐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동시에 보톡스 필러라고 좀 이름을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보톡스와 필러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굉장한 유의사항이 다르고 또 그 가인원 원장 개인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선택을 하고 어떤 것을 선택을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보톡스 그죠? 보톡스는 가느다란 주름에 아주 효과가 있죠, 그죠? 그리고 특히 눈 위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눈가, 미간, 이마 이런 데 효과가 있고 여기 사각턱 근육에 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 아래 부분에 미세한 주름으로 올수록 굉장한 문제들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추천하지를 않죠. 상당한 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톡스는 뭐 1년에 한두 번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왜 합니까? 그죠?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원 원장은 물론 제가 보톡스를 지금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1년에 한 번, 두 번 평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왜 합니까? 그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술을 해버리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매우 잘못된 그런 의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이라는 것을 그렇게 함부로 결정하거나 수술해버리지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성분들이나 일부 남성분들이 화장을 매일 하시잖아요. 그죠? 매일 해야 되는 화장이면은 화장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죠? 귀찮게. 그죠? 그런데 1년에 한 번, 두 번 맞는 보톡스를 귀찮아한다?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한다?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말 좋은 화장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에 대해서 비해서 가격적으로 매우 낮죠, 그죠? 매우 낮고 효과는 월등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한 부위에 적절하게 사용할 때는 보톡스는 매우 추천할 만하고 찬성할 만합니다. 그걸 오버해서 사용한다. 그 다음에
적응증이 아닌 부위에서 사용한다. 그리고 그죠? 이마주름에 눈썹 바로 위에 있는 이마주름에 욕심을 내어서 눈썹에 너무 가까이 그죠? 적절한 것보다 더 많은 용량을 넣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무거워지는 것, 이런 부작용들을 뭐 고려해서 적절한 양만 사용한다면 저는 보톡스는 굉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아, 원장님 그러면은 필러도 당연히 추천할 바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죠. 그죠? 자, 그러면 필러는 그겁니다. 볼륨. 가진의 보톡스는 가느다란 주름. 그죠? 근데 필러는 볼륨이다. 쉽게 생각해 봅시다. 이게 뺨이 푹 꺼졌다. 여기는 당연히 볼륨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데 볼륨. 코가 좀 너무 낮다. 그러면은 약간 높게 보이기 위해서는 적정량의 볼륨이 들어가야 되죠. 볼륨. 그래서 그 볼륨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필러입니다. 채워 넣는 재료. 그죠? 그죠? 보톡스하고 필러는 매우 다르죠. 그죠? 그러면은, 그러면 채워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볼륨을, 그죠?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넣을 수 있는 부위가 이런 뺨, 그죠? 구순, 콧대, 그리고 이마 약간 꺼진 데, 그다음에 또 관자, 이런 데 좀 넣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관자나 뺨이나 이런 데는 양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거죠. 필러는 뭡니까? 자기 것이 아니라 이물질입니다. 이물질을 얼굴에 많이 넣는다? 약간 좀 벌써 경계가 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필러가 일으키는 부분은 주름을 미세한 것을 개선하는 보톡스하고 달리 윤곽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윤곽. 그죠? 성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필러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톡스는 피부 쪽이고 필러는 성형 쪽이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럼 병원 가서 가볍게 필러 보톡스 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보톡스는 가볍게 한다. 충분히 이해되고 좋은 의견인데 필러를 가볍게 한다. 이것은 매우 좋은 생각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형적인 문제죠. 그래서 필러는 성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성형은 효과는 강력한데 부작용, 합병증은 또한 상당히 많으며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얼굴에서 필러가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보나 마나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눈 밑입니다. 인대한 주름, 그죠? 인대한 주름 여기 꺼지신 분들의 여기는 필러를 넣는 순간 무수한 많은 문제들의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또 눈 밑에 애교살을 넣는 분도 많은데 애교살로 인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괜히 필러를 넣었다. 그것이 바로 성형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러는 전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보톡스는 쉽게 접근, 필러는 접근을 하기 매우 어렵게 하셔야 되는 거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필러 반대주의자입니다. 보톡스는 매우 찬성하는 거고, 이 정도까지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원장님 그러면 볼륨을 채워주려고 하면은 그러면 필러를 넣어야 되는데 필러 반대주의자시면은 어떻게 하시란 말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은 거의 99% 저 같은 경우는 지방 이식을 권유합니다. 자기 자신의 몸에 있는 지방을 뽑아서 정제를 해서 그죠? 그 지방을 자기 얼굴에 그죠? 아까 이마, 관자, 구순, 콧대, 그죠? 뺨, 턱끝, 눈밑 이 부분에 지방 이식을 하는 것을 저희는 오히려 추천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러죠? 저는 지방이 없는데요. 몸에 지방이 너무 말라서 없는데요. 그건 역시 그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적절히 상의를 해서 적절한 양을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의사가 좀 힘들겠죠, 그죠? 하지만 지방을 뽑아서 적절하게 보충을 해주는 것, 그것이 월등히 낫고 합병증, 부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월등히 프리합니다. 예, 그래서 지방 이식을 훨씬 권유해드리고, 당연히 지방은 자기 것이죠, 그죠? 필러는 뭐다? 이물질이다. 이물질을 내 얼굴에 많이 넣을 수도 없다. 그러면 필러의 존재의 이유는 뭡니까? 그죠? 예를 들어보면은 암 환자가 있습니다. 암 환자한테 살을 찌워라, 지방 이식을 하자, 말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분들이 좀 미용 쪽으로 관심 있고 자기는 너무 안 좋아 보인다. 예,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필러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런 점들을 참고하시면 더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